1분 1초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어머, 이거 미션 실패한 거예요? 네. 불충분한 답변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네, 지금 제가 스스로가 너무 미워요. 올드에 대해서 스포일러 없이 최대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순삭 올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에는 단 60초의 시간 제한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올드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올드는 굉장히 설정이 독특한 영화입니다. 일단 어떤 그 멋진 휴양지에 딸려져 있는 외딴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에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흐르게 되고요. 또한 그 해변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두 조건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즐기다가 점점 갈수록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마침내 사투를 벌이면서 서로가 싸우게 되면서 극한적인 어떤 스릴과 모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스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까지 진행될지를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보게 되는 그야말로 시간을 토대로 해서 아주 재밌는 설정을 끝까지 밀고 붙이는 그런 힘있고 빠르고 스피디한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남네요. 우와, 10초 남았어요. 네.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핵심적인 모티브로 끌고 들어온 영화들은 보통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임루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 미래로 가거나 하는 시간여행적인 테마를 보통 넣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동일한 사건 속의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루프 형태로 사랑의 블랙홀처럼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똑같이 영화 속에서 시간은 직선적으로 그냥 흘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아주 빨리 흐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급속도로 노화되고 죽음과 맞닥뜨릴 그런 위험에 마주친다는 그런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영화 속의 하루는 바깥 세상에서는 50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중년의 입장에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설정 속에서 인간이 사실은 시간 안에서 공포를 느끼는 존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실존적인 테마를 이런 스릴러적인 장르 속에 굉장히 흥미롭게 집어넣어서 보편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와, 완벽하다. 와.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가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극 중에서 등장하는 가장 어린 아이는 6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까지 다양한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6살쯤 되는 아이 그리고 10대의 청소년이라면 사실은 자기가 완전히 성숙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혹은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부터 충분히 케어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영화 속의 설정 속에서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니까 자기는 아직도 정신이 덜 성장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몸이 벌써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그 정신과 육체 사이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괴리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얻게 되고 또 몸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도 감각 같은 것이 육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반대로 이제 중년에 가게 되면 사실은 이미 나이가 30대, 40대가 된 상황에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 아이들이 불쑥불쑥 크게 되는데 그 크는 모습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아이들과 관한 문제, 자기의 죽음과 관한 문제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10명이 살짝 넘는 그럼 어떻게 보면 4팀 정도가 이 해변에 모여들게 돼요. 어떤 사람은 혼자 왔고 어떤 사람은 이제 4인 가족이 2팀이 오게 되고 또 커플이 온 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이라는 남자 그리고 페스카라는 여자 이 두 사람의 커플이고 그 사이에 또 남녀 두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서로 노래하고 있고 막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이 두 부가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게 돼요. 일단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래만 바라보는 이 남자 직업 자체가 계리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위험성 같은 것을 숫자로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만 보게 되고 여자는 박물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과거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둘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혹은 둘 사이에서 감춰졌던 어떤 비밀들이 밝혀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보시면 가장 흥미롭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이 개봉을 하고 있는 영화라서 이 여름 시즌에 굉장히 잘 맞는 시원한 배경이 된다는 데서 첫 번째 어떤 효능이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시간이라는 테마를 얘기할 때, 시간을 동사에 붙일 때 시간은 흐른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물결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면서 이 바다에서는 계속 파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자체가 시간을 시각화하는 어떤 상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절묘한 로케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와, 여기 오길 잘했어, 이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바다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바다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양자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와 환희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삶이라는 것도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끝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서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또 그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는 위안도 있고 평화도 있고 안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 자연에 대한 경탄 혹은 자연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보여주는 최적의 시각적인 매체로서 바다가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바다 갔다 왔어요, 저 지금. 엠 나이트 샤말란의 거의 모든 영화는 스릴러 혹은 호러 장르 속에 포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엠 나이트 샤말란의 영화들이 이 장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호러 영화 감독이 아니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적인 호러 영화로서의 어떤 장르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호러적인 사랑을 과장해서 막 놀래게 만들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호러적인 상황이 사실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하고 밀착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엠 나이트 샤말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식스센스지 않습니까? 식스센스는 반전 영화의 대명사잖아요. 오늘은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근데 이 반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맨 뒤에 가서 요건 몰랐지 해서 관객이 뒤통수를 치는 정도의 어떤 장르적인 재미를 주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엠 나이트 샤말란에 있어서의 저의 반전이라는 것은 영화적인 핵심이고 주제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때 깨닫는 어떤 교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반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1초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어머, 이거 미션 실패한 네. 거예요? 하나 정도는 틀려줘야 인간적이에요. 엠 나이트 샤말란은 고정 팬들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엠 나이트 샤말란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데뷔작은 아니지만 식스센스지 않습니까? 또 언브레이커블 같은 작품도 있었고, 사인같이 뛰어난 영화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23 아이덴티티를 이제 3부작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엠 나이트 샤말란을 이 영화를 딱 보면 사실은 이게 원작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샤말란은 원래 오리지널 각본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드물게 이제 외부의 각본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완전히 샤말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어디서 원작을 골라와도 본인한테 너무 잘 맞는 걸 골라왔다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공포적인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샤말란이 가장 잘 구사하는 그런 호러나 스릴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샤말란 영화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샤말란의 모든 영화들이 다 필라델피아에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해변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도미니카에서 따로 찍었게 됐고요.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로케이션이 바뀌니까 사실상 영화의 모든 것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변이 마음에 덜 드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독이 기대된다는 게 결국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 약간. 그러니까. 네, 답변이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네, 제가 스스로가 너무 미워요. 시간은 맞았지만 내용상으로 내가 불합격이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장기를 영화에서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 샤말란이 샤말란하는 걸 보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뭔가 또 새로운 걸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무슨 도미니카 얘기하다 끝났어요. 인종적인 성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이제 메인 중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4명의 가족인데 이 4명의 가족이 극 중에서 피를 나눈 당연한 그런 혈통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의 성별을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버지는 멕시코 배우고 엄마는 룩셈부르크 배우입니다. 그리고 딸은 뉴질랜드 배우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유택의 미국 배우예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다인종적인 상황을 했고 나머지 등장하는 그 커플들도 보게 되면 남편은 동양 남자인데 아내는 또 흑인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종들을 일부러 뒤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구를 그 안에다가 축도로 갖다 놓고 온 인류를 축도로 갖다 놓은 거죠. 그런 우화적인 성격 때문에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엠 나이트 샤말란 자체가 인도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인종적인 다양성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셨어요.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이 영화 이제 결국은 핵심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시간이 아주 빨리 간다는 설정 속에서 그렇게 하루 만에 모든 시간이 다 가버리고 나면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루 안에 펼쳐진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루 안에 축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더 오히려 뚜렷하고 간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태도나 철학이 바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이 뒷부분에 굉장히 뭉클하게 담겨 있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았던 어떤 테마가 마지막 한 15분 정도 펼쳐지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 영화랑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난제가 등장하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 그리고 뒤에 진짜 이야기가 또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죠. 아, 이 평론가님은 60초 안에 많은 것을 축약해서 전달하시는 것도 탁월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바로 한 줄 안에 담긴 영화에 대한 평 아니겠습니까? 샤말란의 새로운 시도와 그의 독특한 개성이 신선한 설정 속에 함께 담겼다.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가 더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8월 18일 개봉일 잊지 마시고 타임 호러 스릴러 올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